안녕하십니까, 윤주호입니다. 연합뉴스경제TV에서 윤센의 돈 되는 인터뷰라는 것을 제가 맡게 됐습니다. 매우 어색한데요, 이렇게 앉아서 사회 보고 있으니까. 하여튼 오늘부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공부하고 싶고 알고 싶은 섹터 애널리스트 분들, 또 어떤 대체 투자분들 불러서 같이 정말 돈 되는 아이디어가 뭔지 한번 저도 궁금하고, 또 우리 투자자분들도 좀 깊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한테 좀 그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첫 번째 손님으로 누구를 할까 되게 고민했어요. 근데 정말 방송 안 나오는 분이십니다. 그 다올투자증권의 유지훈 연구위원님. 정말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저야 유지훈 위원님을 워낙 오래전부터 알고 있지만 사회자분이라고 하셔도 되고 네. 윤센이라고 하셔도 되고 알겠습니다. 편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돈 되는 아이디어 얘기할 때는 프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프리하게 그렇죠. 전해줬으면 네. 좋겠는데, 일단 이게 자동차 애널리스트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최근에 제가 자동차 분석 툴은 어떻게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자료들 보시면 맨날 뭐 수요 공급 얘기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환율 얘기들 그렇죠. 많이 나오고, 그렇죠. 또 네. 최근에는 캐즘 리스크, 캐즘이라는 건 그 일시적 침체 논란 있잖아요. 네. 전기차 캐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요즘 특히 주주환원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자동차 쪽은 아직까지 순환 출자가 해소되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있는데, 그건 저의 어떤 그 전략하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네, 섹터 담당자로서 바라봤을 때 현 시점에서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툴은 뭐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자동차 업종 네. 분석의 이제 중요 프레임워크는 이제 이렇습니다. 시장별로 봤을 때 어디가 가장 메이저한 마켓인가가 될 거고요. 자동차 시장은 이제 9천만 대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기아나 이제 특정 다른 경쟁 차종들이 브랜드들이 마켓 쉐어를 이제 늘릴 수 있는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은 이제 10%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11, 12, 13까지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이제 분석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갈 거는 시장을 또 구분을 하면은 이제 세그먼트별로 또는 이제 뭐 SUV, 세단 아니면은 뭐 상용 밴, 트럭 이렇게 이제 나누잖아요. 여기서 시장 점유율을 얼마나 세부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현대기아는 이제 미국 시장에는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자입니다. 그렇죠. 일본 업체들이 1960년대, 70년대부터 이미 유의미한 이제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990년, 2000년도에 이제 들어갔으니까요. 아직 이제 먼저 들어갔었던 업체들보다는 그 제공하고 있는 이제 세그먼트 스펙트럼이 이제 넓지가 그쵸. 않습니다. 그래서 SUV 라인업도 이제 미드 사이즈까지만 지금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 풀 사이즈나 아니면 픽업 트럭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많이 남아 있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그쪽에서 현대기아가 어떻게 그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초점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전기차에 대한 전환이 갑자기 급속도로 빨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현대기아를 포함해서 많은 메이커들이 세그먼트도 이제 늘려야 되는데 큰 차도 이제 오퍼를 해야 되는데 또 전기차로 전환도 해야 되고 그런 미션들이 조금 가중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당장 실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또 아닙니다. 그래서 25년이기 때문에 26년, 27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전기차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세그먼트를 더 확대시킬 수 있고, 기존 세그먼트에서도 이제 규모의 경제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거에서 이제 분석을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원래 질문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지금 갑자기 훅 하니 이제 던져버렸어요. 네. 뭐 갑자기 뭐 핵심 다 나왔죠. 네, 뭐 네.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질문, 뭐 저도
그러니까 점유율이 중요한데 네. 우리 옛날에 이제 10% 넘어가냐 안 하는 거 갖고서 맨날 유지훈 연구원이 코멘트하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11% 왔는데 그래도 3등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본 자동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이 좀 느려서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맞나요? 그렇죠. 예. 그 오히려 현대 기아차 그룹이 전기차로 빨리 돌리면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다. 뭐 이런 낙관적 기대를 좀 하지 않았었나요? 그게 이제 만약에 전기차가 네. 똑같은 밸류 체인을 사용하고 있으면 네. 굳이 그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네. 근데 전기차는 또는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이 밸류 체인이 상당히 지금 브로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종을 전기차로 바꾼다고 해서 이 메커니즘이 똑같지가 않아요. 이제 똑같아지려면 시간이 10년 이상 걸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 중간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지훈 연구원 백금이니까 네. 현대 기아차 그룹이 이 내연기관 자동차 중심의 이 가치 사슬을 과연 바꿀 수 있을까? 뭐 이런 그런 질문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 과거에. 네. 바꿔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내연기관 너무 아직도 중심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2018년 정도까지는 네. 이제 현대차 손익이랑 현금으로 좀 보시면은 캐펙스나 아니면 투자가 그냥 경상 캐펙스가 2.5에서 3조를 안 넘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두 자릿수예요. 그렇게 된 지가 한 6, 7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네.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기아차급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공시대한 집단기 한 3위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 글로벌하게 이 정도 기업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투자- 불균형적인 브랜드죠. 사실 그쵸, 우리나라의 GDP에 그쵸. 비해서. 그러니까 예.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만약 현대기아차 그룹이 미국에 있었다면 시가총액이 이 정도는 다르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다르죠. 예, 다르죠. 왜 이 말씀을 갑자기 드렸냐면 뭐 이게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제일 불편할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뭐냐면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연간 전망 많은 오해들 하시나요? 뭐 연간 전망할 때 너희들 이런 말인데 왜 말이 바뀌었냐? 네. 이거 꼭 하고 싶었어요. 2% 하고 싶던 이유가 11월쯤에 작년에 연간 전망 분위기 전환 시간을 작성하셨거든요. 네, 예, 예. 5월이잖아요. 네.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 어떤 점은 더 좋아졌고 어떤 점은 더 생각보다 안 좋아졌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자료가 아니라 그냥 생각, 그쵸, 뭐 그쵸. 생각의 툴 정도로 한번 얘기해 주시면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안 좋아진 거는 네. 관세 카드를 정말로 이제 꺼냈고 썼죠. 이제 25% 상호 관세는 상호 관세고 자동차 관세는 또 자동차 관세고. 엄청난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도입을 하게 되면은 GM이나 포드 같은 데들이 네. 미국 밖에서 역수입을 하거든요. 못 만들잖아요, 차를. 한국 GM에서 50만 대 생산을 맞아요. 하면 여기 가져가니까 40만 대가 미국으로 그쵸. 가요. 이 25%가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거든요. 멕시코는 이거 곱하기 훨씬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 그러니까 멕시코 자동차 이제 생산 규모가 엄청나게 큰데 이게 거의 다 미국으로 가거든요. 그다음에 자동차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은 이제 부품은 다 캐나다에서 오고 그래서 이 구조적으로 사실 11월 달에 전망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거 진짜로 할 거다라고 믿으신 분들은 해봐요. 없어요.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실제로 이넥트가 된 게 이제 제 생각보다 조금 빗나간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거 아마 결론적으로는 예. 이것도 그냥 그 한번 말해 본 거지 실현은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그 명분으로 이제 툴로 사용을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오케이. 그런 것 같고, 근데 글쎄요, 이제 지금은 어쨌든 관세 적용 지금 기준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반영한 자동차 가격 인상이라던가 물가라던가 전반적인 이제 시장 규모의 변화 이런 거는 좀 주가에는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반응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현업에서도 실제로 이제 생산 거점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을 일단 바꾸긴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 영향을 받는다. 실적의 영향을 아니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이게 아래냐 위냐는 저희가 또 분석을 따로 해야 돼요. 이게 처음부터 그냥 이 단순한 뉴스만 봤을 때는 그냥 현대차가 연간으로 6조 원 손실 난다. 그런 시나리오들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그게 이제 연초에 계속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든요. 근데 뭐 환율이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좀 이따 아마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셀러스 마켓 그건 뒤에 이제 핵심 예. 주제니까. 네, 예. 그렇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플러스 요인이 일단 남아 있어서 저희는 이제 어닝이 뭐 큰 변동은 일단은 지금 시장 컨센서스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보고 그러니까 있고요. 어닝이 생각보다 컨설팅 반영이 많이 안 돼 있다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래서 그, 내가 예. 걱정하는 건 갑자기 바꿀까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코로나를 겪은 이제 얼마 그치. 안 됐잖아요. 그래서 ASP 상승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이제 수출 물량 급감, 이제 수요 부진 이래 버리면은 다 망가지는 네, 거니까. 네, 근데 모든 그렇게 사람이. 되지는 일단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컨센에도 어느 정도 녹아 있는데 시장이 이걸 정말로 프라이싱해서 그 다음에 내년 내후년을 겨냥해서 이제 멀티플이 올라갈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설명해야 될 영역이죠. 사실 이 자료의 분위기 전환 시간의 핵심은 이 단어였어요. 그거는 우리 유지훈 연구위원께서 작성하신 글인데 ROE와 PBR의 미스매칭 밸류에이션이 해소될 것이다. 사실 이게 다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이 미스매칭 ROE 레벨 비해서 너무 PBR이 싼데 네. 이게 해소되는 거라면 사놓고서 우리가 1년만 버텨도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유효한 거예요 지금? 그 미스매칭이라는 게 네. 이제 투자한 거에서 회수가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대차의 이제 ROE 12%, 기아차의 18% 엄청난 이거는 거잖아요. 우리가 현대 기아가 최근에 5년 동안 투자한 데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음, 지금 영업이익률이 이제 두 자릿수를 넘나들고 있고, 네, 이제 현대차는 15조, 네. 기아도 12조, 이제 이렇게 영업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 현대차가 캐펙스 크게 늘렸는데 네. 여기서 나온 돈이 아니에요. 음. 코로나 전후부터 이제 두 자릿수 늘어난 캐펙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현대기아차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왔거든요. 네. 기아까지 합하면은 금액이 그죠? 좀 많이 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가장 큰 경상 투자 제일 큰 거는 이제 전기차 공장, 그다음에 배터리 기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지분 투자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이제 이렇게 최근 5년 동안 압축적으로 투자를 했었던 이 거대한 규모의 손익 회수가 일단 가장 이제 첫 번째로 나타나는 지역이 이제 미국 지역일 거거든요.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올해 초부터. 근데 EV 캐즘이 작년 4분기에 완전히 격화됐잖아요. 캐즘은 다시 한번 용어 설명을 더 쉽게 네. 한번 해주세요. 일반 투자들이 되니까. 캐즘이라는 거는 그쵸. 뭐 많은 산업에 다 통용이 되는 맞아요. 건데 네. 이제 잘 안 팔린다는 거죠. 안 팔린다는 거예요. 네. 일시적 침체로 용어되어 있는데 네. 안 팔리는 겁니다, 그냥. 그렇죠. 그래서 전기차가 안 팔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도 사실 코로나 초반보다는 굉장히 네. 높은 편이고 관세라는 것 자체가 리세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이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분기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큰 중국의 전기차 시장의 가장 비수기, 유럽도 비수기. 지금 전기차 시장은 특히 보조금이 여전히 좀 있는 국가들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 변수라는 것 때문에 1분기가 보통 매우 비수기거든요. 한국도 네. 마찬가지고요. 한국도 1월보다는 2월 거쳐 3월부터 이제 실제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1분기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캐즘이 있는 상태로 지나갔는데 안 좋았죠, 1분기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기아랑 합작한 이제 HMGMA 메타플랜트가 1분기에 대다수가 내린 평가가 이 공장은 가동률이 올라오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그쵸. 걸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만 여기서 생산되는 차종이 일단 아이오닉 5예요. 그게 5월 달부터 이제 IRA 보조금 대상으로 이제 변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입장에서 얘를 생산 대수를 늘릴 여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4월부터 이제 생산이 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것 같고 아이오닉 9은 이제 몇 달 있다 이제 투입이 될 거고요. 같이 이제 보조금 대상이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좋게 말씀해 주셨지만 일부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현대 기아가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워낙 약세를 감안하면 상당히 부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세 영향을 제외하면 그냥 실적 둔화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소수 의견이지만 네, 시장의 일부 네, 의견이 네, 콜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렇죠. 그런 배경의 이유는 있는 거죠. 1분기 숫자가 좀 이익 측면에서 보면 좀 약간 미스 아니었어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영업이익 증가율로만 그렇죠. 볼 수 있는 이제 매출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로만 모든 주가가 판단이 되면은 그렇죠. 되게 좋은데요. 이제 ROE, ROIC 이제 투자 그쵸. 회수 관점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현금흐름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지금 당장 2분기부터는 인센티브가 일단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4월 달부터는 그쵸. 이제 중고차 가격에 반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카메이커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인 판매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물량을 이제 크게 늘리지는 못하겠지만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어닝 컨선은 일단은 이제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가면서 나타나는 큰 변화가 이제 투자 회수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면은 어닝이 이제 소폭 감익이 1, 2년간이 지속이 돼도 전기차 점유율이 올라가는 게 눈에 띄게 되면은 다 커버가 됩니다. 이미 현대기아차 업종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어닝이 잠재적으로 빠질 수 있는 거는 많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어요. 2분기는 좋아진 거 알겠는데 3분기부터는 다 수요 절벽이 올 거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투자자분들이 자동차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2분기는 오케이. 네. 알겠는데 3분기부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내연기관에서 수요 절벽이 일단 이제 같이 동반된다라는 그쵸. 내용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전체 판매량이 내연기관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5%밖에 네. 안 되잖아요. 현대 근데 자동차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토요타가 글로벌에서 시장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계속 인정을 받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가 파워트레인 다변화, 고도화된 수준으로 하이브리드 기술 그쵸. 여기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그룹이 올해부터 TMED-2라고 이제 불려지는 하이브리드 2세대를 펠리세이드 모델부터 적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까지는 1.6 터보 하이브리드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큰 차이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못 달았어요. 이제 출력이나 토크가 안 돼서. 그랬는데 지금 올해부터 나온 거는 이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 듀얼 모터 방식에서 어떤 이제 그 전기차로 갈 수 있는 이제 그 구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영역이 훨씬 더 확대가 되거든. 즉 이제 큰 차에서도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이제 적용을 하고 다른 세그먼트들로도 확대 전개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상쇄시키는 요인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4월 달에 오늘 왜 첫 방송을 유지은 연구를 하고 싶었냐면 4월 달에 콜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희 자료들. 네. 4월 4일 날 뭐 어닝 나빠질 건 제한적이다. 콜을 하셨고 네. 4월 18일 날 이 정도 자극적인 제목을 잘 안 따는 스타일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주식을 사야 할 기회라는 코멘트를 날렸었고요. 그다음에 5월 7일 날 미국 현지 EV 아까 말했던 이건 우호적 변화다. 뭐 이런 4, 5월의 의견을 상당히 좋게 내주셨어요. 좀 기아 현대차를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과감하게 콜을 해주셨는데 그때 의견을 좀 강하게 외치셨던 근거는 뭐예요? 아까 말하지 않았던 그쵸. 공급망 이슈인 것 같은데 결론은 네, 그 공급망 맞습니다. 이슈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4월 18일 요거는 이제 중고차 가격 지수가 이때 나왔거든요. 우리 코로나 때 만화임 맨날 봤었잖아요. 네. 그 만화임이 올라온다는 거는 결국 자동차 아까 수요 공급 중에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생겼다로도 이미 생겼다가 되는 볼 거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때 그래서 콜의 내용 내용을 좀 요약을 이렇게 해주시죠. 되면은 이제 중고차 값이 오르면은 네. 잔존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현대차 그룹은 이제 신차 판매를 하고 있고 신차의 잔존 가치가 빠르게 올라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카메이커가 판매를 하는 딜러들한테 제공을 하는 인센티브 할인 폭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평균적으로 3,500불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이게 거의 700불, 600불까지 갔거든요. 그때 난리였죠. 기억해 보면 진짜 뭐 자동차 가격이 그렇게 사기도 힘들고 예.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때는 이제 자동차를 뭐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었었으니까 네. 좀 이제 급격하게 진행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그 인센티브가 빠질 거고 ASP가 올라갈 거다라는 논리가 4월 달부터 저희는 시장에서 이제 명확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관세 적용됐잖아요. 4월부터 네. 이제 수출하는 차종들한테는 그쵸. 이거는 내연기관 차종들입니다. 아. 근데 지금 저희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전기차를 통한 전체 마켓시어 증가이기 때문에 전기차는 미국 생산으로 지금 많이 바뀌었거든요. 음. 관세가 아니에요. 아, 그러네. 한국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콜을 보니까 EV 생산 대응은 굉장히 도요타보다 앞서 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건 무슨 왜냐하면 말이에요? HMGMA 같은 이제 네. 전기차 전용 플랜트가 현대차가 도요타도 지금 20조짜리 짓고 있어요. 아, 이제 짓고 있는 거구나. 거기가 이제 1년 늦습니다, 우리보다. 음. 그리고 배터리 공급이 뭐 아무래도 LG랑 SK 같이 현대차가 조인트 벤처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캡티브 공급처가 있죠. 아무래도 엔솔도 도요타한테 공급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이 공급망 이슈를가 좀 우리가 코로나 때 경험 때문인지 확실히 섹터 담당자분들께서 이걸 많이 그 과거 사례를 갖고 그 분석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코로나 때와 지금의 그때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자동차 가격도 올리고 말든 뭐 공급 부족 네. 나면서 그 정도 매출은 안 나왔지만 엄청나게 밸류가 벽화됐었잖아요. 그러한 사례와 지금 비교하면 어때요? 아 그때는 이제 그 어닝은 이제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네, 그때 이제 뭐 중고차 가격 급등 흐름에 비해서는 어닝이 그때 세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실적이 안 나왔는데 주가가 많이 갔거든요. 기대치 대비 잘 나온 거지. 음. 절대적으로 마진율이 엄청나게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확 풀리기 시작하니까 단순 멀티플 이제 가속화 요인들이 많았어요. 21년 1월에 애플카 이슈 나왔죠. 아, 맞다. 기억을 이래야 네. 왜 섹터를 만나야 기억이다. 맞아요. 애플카 이슈 네. 나왔고. 예. 그러니까는 뭐 여기서 전기차 투자한다. 이 업체는 자기가 2년 내에 테슬라 따라잡는다. 모 업체는 이제 글로벌 1위가 될 거. 그렇죠. 이걸로는 주가가 간 부분이 반 이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근데 원래 메커니즘이 투자를 회수를 해야 어닝이 나오고 주가가 가는 건데 이제 투자만 한다고 하는데 주가가 간 거죠 그때는. 그러면 어쩌면 그 저도 이제 팬데믹 시기에 아이디어를 차용했지만 그때만큼의 모멘텀은 있는 건 아니라 보는 게 맞겠네요. 근데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수영장에서 물이 빠지면 네. 실적을 누가 낼 수 있는지를 우리가 관전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언제쯤이에요? 그게 이제 서서히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미 많은 업체들이 1분기가 영업이익 감익, 올해 가이던스 하향 발표 그쵸. 이미 안 좋은 시그널들은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2Q부터는 근데 잔존 가치가 올라가요. 그렇죠. 안 올라오는 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아, 그게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난 다 같이 그냥 올라갔던 근데 평균적으로는 초반에는 이제 같이 있는데 올라가는 걸 알았는데 그 잘못 알고 있었네 제가. 근데 그때도 뭐 닛산이라던가 아, 맞다. 일부 그때. 업체들은 예를 일본은 들면 완전히 그때 저거 확 무너졌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내연기관에서 그런 시그널이 나올 거고 내년에는 전기차 생산 숫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모멘텀의 핵심은 계속 전기차네요. 그렇죠. EV, 모멘텀을, EV 뭐 아니면 뭐 아이오닉 뭐 이걸 가야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일본 업체들이 지금 미국에서 마켓시어가 3분의 1이 넘는데 네. 이쪽 진영은 배터리가 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또는 그러니까 어차피 전환이라던가 점유율을 유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일본 업체들이.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현대차가 메워갈 것이다. 현대기아차가. 이랑 이제 독일 업체들도 조금 있을 것 같고 폭스바겐이요? 네.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씩 있는데 지금 경쟁 강도는 보통 일본 업체들이랑 보통 가장 이제 현대차가 이제 첨예하게 있으니까 일본 업체들을 좀 이제 그 경쟁 대상으로 분석을 하죠. 근데 국가별로 말씀하시니까
러시아는 어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러시아도 완전히 이걸 다 잃었잖아요, 시장을 지금. 근데 다시 좀 회복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러시아는 근데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다시 이제 개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주가에 굉장한 상승 요인이 되기는 할 것 그러니까 그거 같고요. 나오면 주가 모멘텀 강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현대기아차 공을 많이 들였다가 뺐잖아요, 네,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지금? 가능성이 있죠. 올해 중에 네, 이게?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당연히 이제 해결이 되어야 문제이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네.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순서로 나갔거든요. 맞아요. 그 순서대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일 끝까지 한국이 그래도 러시아에게 지켰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제일 먼저 허용했지 들어가는 않- 것도 그렇죠. 네, 한국이 될 거고.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사실. 예. 아, 테슬라 얘기 잠깐 합시다. 테슬라. 예, 테슬라 옛날에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그 옛날 이베스트 때. 그 테슬라 머스크 책 읽고서 자료 한번 쓰였잖아요. 네. 정말 테슬라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반신반의했었는데 어마어마한 기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 2월 1일 날 테슬라 자료를 그래도 네, 랩스레이를 네. 썼는데 뭐 현 시점에서 그래도 해외 투자가 많으시니까 음, 지금 시각변화 어떠신지 특히 뭐 테슬라 워낙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미래 기업이고 오케이. 근데 사실 배터리 부분을 보면 그것도 하시니까 네. 거의 CATL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는 전략적으로 이제 선택을 그렇게 전략적 선택일 뿐인 거예요. 네, 그렇게 한 거고요. 예. 예. 하여튼- 필수적이면서 뭐 이제 중국에 갔으니까 이제 중국 거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중국 업체들이랑 최근에 가장 비교가 되는 거는 이제 자율주행 부분인 그렇죠. 것 같고요. 이제 화웨이 네트워크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제 자율주행 이랑 테슬라랑 좀 비교가 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따로 그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더 잘한다, 누가 더 못한다 이런 그 기준점은 이제 모호해요. 이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는 굉장히 뚜렷한 근거는 실제로 그러면 그 차가 잘 팔리냐가 될 거고 중국에서는 근데 테슬라가 중국에서 쌓아온 데이터로는 아직까지 로보택시를 운영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중간 단계이다 보니까 판매가 아직까지는 세게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접할 수 있는 데이터는 뭐냐면 그냥 전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가 있다면 네. 야, 전 깜짝 놀랐어요. 중국 전기차가 BYD가 1위고 그 지리그룹이 2등이더라고요. 전기차 등록대로. 네, 그러니까 예, 중국인들이 예, 많이 예. 쓰는 건 알겠는데 네, 예, 예. 와, 이거는 뭐 이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중국이 저는 이게 모든 분야가 중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중국 내수가 일단은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해외는 그 힘을 갖고 우리 현대기아차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그만 쓰다가 네. 밖으로 나와서 약진에 성공했잖아요. 아까 계속 저한테 질문하신 게 결국 전기차가 가장 앞으로의 핵심이라 본다면 네. 중국은 내수에서 엄청나게 규모의 경제가 되고 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이게 세계로 나오면 이거 우리 주의가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맞는데요. 네. 지금까지의 이제 맥락을 보면은 그 세계 시장이 미국이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그 미국이 다른 세계다. 데는 세계 네. 시장이라고 보기에도 되게 어려운 그렇죠. 하긴 유럽도 거죠. 뭐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그래서 있죠. 이제 유럽에도 이제 초기 단계일 뿐인 거고 그리고 해외에 진출을 한다라는 거는 내연기관 때보다 지금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배터리 공장도 왜 그렇죠? 배터리 공장도 지어야 배터리가 정말 돈 먹는 하마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진짜. 초기 투자 비용이 보통 자동차 공장 30만 대 지으면은 3조 오늘날에는 인건비 높았으니까 이제 3, 4조 배터리 공장도 4조 기회 비용도 몇 조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10조네. 두 자릿수가 넘어가요. 예. 예. 동시에 이제 중국은 내수에서 경쟁이 사실 꽤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마나 많은 중국 업체가 유럽에 와서 성공할지는 사실 그렇게 공격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지리자동차는 대신에 인수합병을 이제 주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올라왔나 난 잘 이제 몰랐어요. 벤츠 지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볼보는 이제 통째로 가지고 있고 그런 전략이 아마 사실 좀 더 현실적인데
시장에 우려가 좀 있죠. 최종 결론적으로 가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오늘 오셨는데 네. 1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네. 우리가 실적이 나오면 중요한 게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실적을 프리뷰를 쓰시고 리뷰를 쓰고 네. 이제 리뷰라는 거 한 뒤에 앞으로의 전망을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최선인 그런 걸 좀 정하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가장 탑픽은 뭐예요, 지금? 지금 저희는 현대차, 네. 완성차, 모비스, 글로비스 이렇게 저희가 네. 이제 주력 종목들로 이제 보고 있는데 네. 올해 완전 초반에는 모비스, 글로비스를 좀 많이 말씀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은 일단 지나갔고 2분기에 우리 섹터에서 가장 중요한 차량 잔존 가치, 마켓시어 반등의 이제 기회, 전기차 생산 이게 가장 미국 시장에 모든 퍼즐이 맞춰져 있는 게 현대차고요. 여기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현대차가 항상 고민거리가 네. 소위 지배 구조, 그러니까 네. 예. 순환 출자 구조 문제가 들어가면 항상 그것 때문에 뭔가 현대차가 좀 약간 부진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순환 출자 구조는 내 지분법 이익에 내 순이익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현대 근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면 모비스가 현대차 갖고 있고 현대차가 기아 갖고 있고 기아가 모비스. 다시 모비스 갖고 네. 있고 이렇게 돌고 있거든요. 모비스, 그 삼각형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정의선 회장인 모비스에 대한 지분율이 많지 않으시니까 0.33%. 이거를 이제 더 지배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원을 활용을 하신다던가 해서 지배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 건데 본인이 많이 갖고 있는 게 뭐죠? 지금 이제 현대글로비스 그 다음에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보스턴 다이먼스 거의 30% 갖고 있죠. 이제 아마. 요거를 20% 갖고 있구나. 20%.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하려면 1시간 정도 걸리죠. 그렇죠. 오늘은 못 하겠다. 이게 현대차랑 기아차 놓고 봐서 항상 고민이 현대차가 요 구조에서 좀 고민이 되더라고. 예. 네. 다음에 한번 뭐 혹시 나온다면 네. 지배 구조를 현대 기아차의 마지막 퍼즐 같아서 그냥 그때 얘기하시고 알겠습니다. 밸류로 보면 지금 현대차가 대략 어느 정도의 밸류가 지금 PR 이제 3배에서 4배 사이. 왔는데도 그때 제가 봤을 때 한 0.3.8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번에가 그럼 아직도 그 수준에 있는 거예요. 주가가 뭐 올라왔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죠. 네. 참고로 아셔야 되는 게 현대차가 팬데믹 때가 5,800였어요. 진짜 예. 주가가 낮은 거군요. 지금. 네. 기아차는 더 이제 낮더라고. 시장 대비해서 디스카운트 폭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기아차는 3.4배인가 그렇더라고. 네, 맞습니다. PB 밸류는 거의 0.23배 아닌가요? 아니 0.3배. 0.4. 네. 0.4 정도 예, 갖고. 맞습니다. ROE가 꽤 높은데 진짜 미스매칭이 심한 거네요, 이게. ROE가 이제 뭐 기아차도 사실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ROE가 높은 거라고 이제 봐야 되니까 그냥 합산 평균으로 13, 14, 뭐 많게는 15 현대차 그룹 이제 현대기아 합산을 그렇죠. 하게 되면은요 그 정도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페어밸류가 이제 한 배 정도는 받아야 한 배면 얼마죠, 지금 대략? 주가가 이제 2.5배 가는 거죠 여기서. 주가 2.5배가 가야 이제 0.4배니까. 그러니까 참 멋진 말이거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야 가치 대비해서 우리가 PBR이 낮은 이유는 ROE가 낮기 때문이다. 근데 ROE는 저렇게 높은데 PBR이 낮단 말이에요. 좀만 복원돼도 주가 많이 가야 되는데 과연 왜 안 되는 거죠? 또 궁금한 게 현대 기아차가 이렇게 좋은데. 그러니까는 이제 EV로의 트랜지션이 네. 지금 아주 초입 단계라서 그렇습니다. 돈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가 저희는 이제 올해 초부터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한 2, 3년 보면 그런 지금 투자 그렇죠. 예. 2, 3년 보면 진짜 과감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2006년에서 2011년의 사이클이랑 지금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보고 그때 있고요. 자동차 인허 몸값이 천정부지 추시설 때였는데 예. 자도 그때 중국 많이 갈고 그랬을 때 아니에요? 그때는 이제 중국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미국 규모가 또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 위상이 네.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밸류에이션 이제 리레이팅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그때 중국 갔었어요. 저도 그때는 이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또 그렇죠. 초청받아서 중국에- 가서.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때 자동차가 얼마나 빨리 그 중국에 공장을 짓고 있었으며 네, 예. 돈은 들어가서 당장 수익은 안 나왔는데 하여튼 이거 비슷하게 볼 수 있겠군요. 현대기아차 얘기를 많이 했고 그다음에 커버하시는 것 중에 HL만도 있는데 HL 홀딩스랑 네, 예. 사실 제가 홀딩스를 좀 봤던 게
그 4월 30일 자료 봤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시에 좋다고 적혀 있길래 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왜 얘네가 이 좋은 회사 거야? 보시면은 이제 지주사이기 때문에 네. 손익 구조가 약간 복잡한데요. 어쨌든 지금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대부분이 자체 사업이라는 것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죠. 그게 이제 AS랑 물류를 해요. AS랑 물류 해외 AS 해외 자동차 부품 그게 AS랑 커져요? 실적이? 거기가 이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전쟁이 터졌죠. 아 투자한 상태에서? 이제 뭐 그런 상황. 야 이것도 괜찮네 그럼 HL 홀딩스 같은 게. 하고 러시아랑 인도랑 또 우방이니까 이제 인도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그쪽이 일단은 커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점이 좀 명확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올해가 자체 사업은 마진율이 이제 바닥이 될 것 같고요. 글로비스 실적이 제일 좋던데 이번 나온 것 중에. 네, 예, 맞습니다. 근데 글로비스는 지배구조 재편의 어쩌면 핵심 종목이잖아요. 자동-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가장 업사이드 여력이 높은 사업이 자동차 운반선 사업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진율이 이제 12% 1분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인 근데 거고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동차 현지 생산을 늘리면 운반선이 이렇게 좀 떨어지지 말씀을 않을까요? 드릴게요.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변화가 두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중국이 자동차 운반을 할 배가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동차 수출을 한 적이 없어요. 2020년까지요. 그냥 우리나라 이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도. 2020년부터 중국의 자동차가 완전히 공급 과잉 가기 시작을 하면서 네. 자동차 수출이 이제는 월 40만 대를 해요. 연 500만 대. 일본 자동차 시장이 연 500만 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2년 만에 생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싣고 나가면은 돌아올 때는 다 빈배로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 글로벌 거점들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유럽으로 배가 나가면은 자동차 운반선이 나가면은 서유럽까지 갔다가 들어올 때도 배를 거점마다 채워서 올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 걸 쓸 거다. 글로비스가 이제 작년부터 그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언제 비중이 올라왔어요, 좀? 비중이 지금 그걸 이제 비계열 넌캡티브라고 하는 건데 원래도 이제 글로벌 것들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중국 업체들 비중이 눈에 띄게 좀 올라왔어요. 자동차 운반선 운임이 네. 올해부터 현대차향으로 인상이 대폭 됩니다. 작년에도 이제 시황을 반영해서 좀 올려주긴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되기 시작을 했고 2분기에는 이제 풀리 반영이 될 거고 네. 넌캡티브 물량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자동차 운반선 비즈니스가 상당히 지금 이제 이윤이 많이 남는 그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운반선에서 이렇게 어느 나라도 이걸 막 많이 발주를 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쵸. 자동차를 뭐 이렇게 우리나라 탑3 안에 드는 국가니까 하는 거지. 예, 굳이 할 이유가 없죠. 특정 디맨드나 이제 공급이 예. 가능한 국가들이나 이걸 하려고 해서 규모가 돼야 되니까. 한국의 조선소에서도 이걸 안 만들어요. 근데 중국에서 왜 안 만들죠? 자동차 운반선을? 아직까지 수출 안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 만들기가 쉽지 않나요? 중국 해도 마진이 안 남는 비즈니스인데 갔다가 뭐 이게 안 되니까. 예. 아, 그래서 이제 그 역수송 물량 이제 백홀이라고 하거든요. 네. 뭐 BYD 물량 말고 다른 메이커들 대규모 메이커가 아니고 싣고 나갔는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은 수입 관세가 있어요. 자동차 수출을 아무도 중국으로 하지 않아요. 그게 웃기다 갑자기. 되게 웃기네요. 중국은 거의 내수로 우리나라 옛날 현대 기아차 그룹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쌓이려면 몇십 년이 걸려요, 사실. 현대차 그룹은 판매 법인도 판매 네트워크 자체가 그냥 뭐 아프리카부터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유럽에서 생산된 거 예를 들면은 뭐 아프리카에다 팔면 이제 실어 날라야 되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고 뭐 아중동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인도, CIS, 뭐
아프리카, 동유럽 다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제 중국은 아직 그러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이 디맨드가 없기 때문에 이 배 자체 발주가 이제 중국 업체들은 잘 없다 보니까는 이제 그 수혜가 뭐 일본 선사들한테도 가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글로비스가 그 수혜를 톡톡히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느덧 시간이 다 됐는데 뭐 저는 재밌었는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네요. 좀 지루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투자라는 건 결국 우리가 가치의 저울을 찾아야 되는데 가치의 저울을 찾고 싶으신 분들은 결국 우리가 섹터에 대한 이해도 없이는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만약 그 자동차 투자자들이라면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 전 됐으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즐거웠지만 오늘 첫 방송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아, 뭐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또 하던 대로 똑같은 거라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요. 오늘 좀 제가 미숙한 부분이 많았지만 저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합니다. 투자분들도 저희들과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또 돈 되는 섹터 내지는 대책 투자 아이디어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예,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